지금 요즘에 지금 나오는 문제가 그거죠. 루나잖아요. 네네.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소 사건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지금 K코인, 루나, 테라 폭락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집단 소송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그래서 뭐 카프 운영진 건보 투개고 지난해 초 연 20%의 역대급 고이자를 미끼로 해서 상품이 출시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고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가압류 신청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그냥 이건 제 판단이에요. 제 개인적인 네. 판단인데 사기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기라는 거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투자적인 판단을 하고 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그 사람들도 그런 취지의 방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사수신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유사수신이요? 유사수신이라는 게 이제 금전적인 걸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성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유사수신보다는 그냥 투자로 잡히는 거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이게 성립을 시킬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유사수신 행위로는 사실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 사기는 근데 제가 네. 판사가 아니니까. 그쵸. 판사는 아닌데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소 사건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그리고 같아요. 회사가 또 음.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업자를 다 폐업을 하고 음. 싱가포르로 갔는데 고소를 하려면 또 이제 싱가포르에다 아니 고소를 근데 어차피 한국 사람을 고소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고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게 이슈가 너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 사기로 고소해 주세요 라고 왔으면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뭐 제 생각인데 더 당연히. 신기한 거는 상황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그 루나 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10만 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17만 명이 루나 코인을 국내에만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27만 명이 됐어요. 이 재단을 믿고 혹시라도 올라가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0만 명이 오히려 더 투자를 했거든요. 대박이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거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핫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이것도 자기들의 투자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핫다 하시는 분들, 그 10만 명 추가로 사신 분들 마찬가지로 사실 이 루나 사태도 보시면은 누가 그 다단계처럼 지인의 친구를 해가지고 현금을 받고 이제 토큰을 판매한 게 아니라 거래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루나하고 테라에 네네. 운영되는 그 체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가치 연동을 시키니까 얘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얘를 발행을 해서 얘가 이거를 팔고 사고 하면서 이게 가격이 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서로 간에. 예.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가격이 폭락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권도영이라는 분이 이런 구조로는 20%의 수익률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기 사건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얘네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게 없었느냐를 고의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업에 진짜로 자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가 사업이 무너지는 건 그거는 뭐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에 거기에 대한 대한 실패인 거는 거잖아요. 그쵸. 거긴 투자적인 판단의 문제인 거고, 예. 그, 사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고소하고 뭘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사수신행위나 뭐 요런 것들로는 사실 집어넣기 어렵다라고 저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코인들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가격 떨어진다고 다른 코인들 다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사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긴 그렇고, 네, 제가 변호사지만 저는 이 사건을 아마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루나 사태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도영이라는 저 CEO가 애초부터 계획된 거다라는 증거를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고소는 가능한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부터 네. 20%의 수익률을 줄 수 없는 구조를 알고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고의성이 조금 입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루나 사태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고소를 위해서는 얘가 일부러 알고 일부러 그랬다라는 증거만 찾아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뭐 수합을 한 건지 이제 교환을 해준 거잖아요. 같이 연동을 하는 취지로 해서 뭐 테라 1개를 가져가면 뭐 달러 가격에서 떨어졌을 때 테라 1개를 가져가면 이거를 루나 1달러치로 이제 바꿔주고 거기 차익이 생기고 뭐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20% 정도의 수익이 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매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설명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을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야 우리 이거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면 이거 팔고 우리 빤스런 하자라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있으면은 고소가 가능하진 않을까요? 아, 네, 그럴 가능할 것 같네요. 모여가지고 야 땡땡 어디 야 우리 이거 있잖아 우리가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도 영향력이 있고 나도 영향력이 있어 우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홍보나 마케팅 MOU를 체결해서 가격을 펌핑시킨 다음에 우리 이거 거하게 털어먹자 니 돈 벌고 나 돈 벌자 이런 영상이 있으면 고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뭐 영상을 100%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없겠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이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을 네네. 운영을 한 게 한 3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정황들이라든지 뭐 달러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발생을 하면서 가치 연동이 안 되고 둘 다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라는 취지로 아마 변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가격 방어를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뭐 담보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얘네들이 그 가격 방어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말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만 했지 얘가 진짜 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샀다면 어마무시한 루나라든지 이런 USD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겠죠. 근데 그 거래소로 이 토큰이 들어가면서 거래 내역이라든지 실제로 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래소에 요청을 해서 얘들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가격 방어에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 죄의 성립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게 폰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담보를 만들어 놨니, 니네는? 그럼 이 비트코인 8만 개, 얘가 갖고 있던 8만 개를 개인적으로 뺐어도 고소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뺐었다? 그러니까 내 돈. 그러니까 이미 얘기를 해놓고 가격 방어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했다고 해놓고 그쵸. 그거는 뭐 회사 차원의 법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글쎄요, 고소인들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할 수가 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포대교를 검색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하늘로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루나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고 고소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은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10만 원에 1원이 돼가지고. 그쵸.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법적인 부분으로 걸고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네, 그 안타까운 상황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뭔가요? 어느 속보냐? 이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한다. 루나코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었죠. 네.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3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로 타겟으로 잡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루나코인을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로 임명되고 나서 바로 이거 조사 들어가겠대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동훈이라고 해주시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그거 잡겠다고 이제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떠더라고요. 루나를 잡겠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뭐, 야, 너 권도영이 너 CEO니까 너 깜빵 가 있어. 너 사형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사실 법이 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수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수사도 수사인데 네. 일단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이 아직 너무 미비하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코인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거하고 네. 규제를 위한 법을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외쳤거든요. 이거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업권법이잖아요. 이 규제나 가이드인데 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규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느냐. 뭐 전에 한번 제가 국회에 가서도 얘기했던 게 ICO나 뭐 IO 뭐 우리나라에서도 허용을 해서 뭐 파이를 키우겠다고 얘기하는데 ICO, IO 하는 게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투자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IO나 ICO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맞다고 보세요? 규제를 위한 법안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규제가 나와야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근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루나 사태처럼 미친 듯이 폭락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뭐 업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주식이면은 상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폭락할 수 있는 폭,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규제나 가이드가 없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고 미친 듯이 하루 만에 99% 떨어지고 피해자는 발생하지만 사실 고소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거래소는 지갑문을 닫고 어느 거래소는 열면서 중간에 차익 거래도 하면서 불법 자금들이 또 이동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심하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이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기꾼들이 더 판을 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대한민국이 사실 머리가 좋잖아요. 사실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그 규제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제 때문에 못하고 해외 가서 뭐 코인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해외로 나가버린다가 좀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규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하면 활성화를 시켜주겠다, 뭐 지원을 해주고, 약간 이런 거를 되게 필요로 하시는 쪽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피해자들 입장이나 실제로 이제 코인 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죠.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하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희도 이제 뭐 아직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나 실제로 피해를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만약에 한다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뭐 소통 창을 좀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